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경 면접 OT 영상인데 2024년 하반기죠. 하반기 해경, 그래서 손경 공채,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 특채, 그 다음에 간부 보생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면접 OT 영상이에요. 그래서 필기 시험은 끝나셨고 다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필기 합격자 발표가 11월 7일인가? 하여튼 그때쯤으로 알고 있어서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해경 면접 코칭 프로그램 문의가 많아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지금 이제 영상 촬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대통령 경호처 7급 면접은 끝났고, 근데 해경 간부, 경찰 간부 후보생하고 경찰 공채 면접 준비생 분들이 이제 계속 포칭을 받고 있는 시기라서 제가 좀 많이 바빴어요. 많이 바빴고, 그래서 이제 해경 OT 영상인데, 일단은 이제 해경 면접 시험 절차 진행 부분, 그 다음에 특징, 유의사항, 그 다음에 우리 코칭 프로그램 이제 설명,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성평가 시험, 제가 앞전 영상에 이제 면접 시험은 단순 질의응답이 아니라 시험이다, 시험. 그래서 정성평가 시험, 그 다음에 농구수 시험에 해당하고 개인의 가치 철학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정성평가 시험에서는 사실은 진행 절차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육경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이 전담 부서가 없거든요. 제가 말하는 전담 부서는 이쪽 분야 전문가로서 해경이나 육경 안에서 이 업무만 전담해서 계속 맡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이게 그 육경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순환보직이란 말이에요. 일반 행정가 시스템이라서 순환보직이에요, 순환보직.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어요. 전담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그때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시면 절차가 어떻게 바뀌어도 다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 부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해경이 육경에 비해서 조직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채용 인원이 적다 보니까 원래 육경은 각 청별로 진행을 하잖아요. 각 청별로 진행을 하는데 해경은 이제 본청에서 모아서 진행을 한 거예요. 본청에서 그 하반기, 상반기 전부 다 모아서 진행을 해. 인원이 그렇게 안 많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시험 시간이 아주 짧아요. 육경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육경은 집단 면접 때 한 40분 정도 보고, 4, 50분 보고, 개별 면접 때 한 7분에서 10분, 15분까지도 길게 보는 경우는, 그래서 보통 7, 8분 내외로 보거든요. 합쳐서 한 1시간 정도는 봐, 면접을. 근데 해경은 이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절차가 2대2 다대일 면접, 집단 면접, 다대일 면접, 그 다음에 1대1인데 요게 개인 면접이 있었고 1대1 프로파일러 면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본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전부 다 모아놓고 진행하니까 시험 시간을 길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껏 해봐야 10분 내외, 10분 내외였어요. 이게 요거는 더 짧았고 요건 더 짧았고 뭐 7분, 5분, 6분. 그러니까 합쳐도 20분이 차 안 돼. 이게 뭐 길어봐야 이쪽이 한 15분 정도. 그래서 시험 시간이 되게 짧아요. 짧았어. 코로나 있기 전에. 그러니까 특징이, 유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시험 시간이 짧으니까 꽈락이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곳은 미달인데도 꽈락이 나와가지고 합격을 못해. 원래 미달이면 그냥 전원 다 합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육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해경은
미달이 나와도 떨어져. 꽈락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꽈락이 6경 같으면은 4명의 면접관이 투입이 되니까 이게 6경 기준이에요. 6경 기준은 4명의 면접관이 투입되니까 꽈락이 되려면, 그러니까 필기 체력 성적 상관없이 면접을 너무 못 봐서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게 꽈락인데, 이 꽈락이 되려면 4명의 면접관이 전원 합의를 해야 되거든. 근데 해경 같은 경우에는 가반수가 평적 요소 중에 1점 이하가 되면 꽈락이 되는데, 봐봐. 지금 면접관이 기껏 해봐야 2명 투입되고 1명 투입되고 1명 투입됐죠. 그러니까 이게 꽈락이 잘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짧으니까 한두 가지만 놓쳐서 어버버 하다가는 그냥 다 꽈락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경은 시험 시간이 그나마 좀 기니까 무언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내가 지금 몇 가지 문제를 놓쳐도 내가 무언가 다른 문제에서 내가 준비한 바대로 뭔가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면접도 개인 면접은 해경처럼 이렇게 짧게 진행하더라도 한 7, 8분 진행하더라도 면접관이 일단 4명이 있으니까 꽈락이 잘 안 나오는데, 해경은 면접관 숫자도 작고 시험 시간마저 짧으니까 꽈락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경 면접 시험이 훨씬 더 까다로워요.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롭다고. 그래서 저희 합격생 중에 한 명은 그 합격 수기도 있어요. 그 본인이 몇 번 떨어졌는지도 명시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7회인가 최고를 했어요. 해경 공채 순경인데 필기 체력도 점수가 다 좋았어. 그랬는데 이제 유명한 학원은 다 다녀봤는데 자기가 계속 7회 연속 7회나 떨어지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 할 때 보니까 제대로 된 준비를 못했어. 비전문적인 곳에서 이제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바로 합격했어요. 그때 저한테 코칭 받고 그에 바로 합격했는데, 그 정도로 이 꽈락이 자주 나와요, 해경이.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짧으니까 진짜 넘치게 준비를 안 하고 가면 그냥 이제 폭망하는 거야, 이게 유의사항이에요. 6경과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진 않지만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그래서 시험 시간이 짧은 게 여러분한테 절대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프로파일러 면접도 약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감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프로파일러 면접 같은 경우에 프로파일러 면접 구성 원리에 따라서 프로파일러가 면접 지원 대상자의 어떤 점을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있고, 제 단계별 마지막 코칭 단계에서 프로파일러 면접 예상 질문 기반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상세히 나오는데, 이제 시험 시간이 워낙 짧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형식적으로 진행된 감이 있어요. 이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시험은 훨씬 더 까다롭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코로나 전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본청에다 또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하면은 또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코로나 기간 때 한시적으로 각 지청별로 또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본부별로, 소위 본부 뭐 이렇게 지청별로. 그리고 뭐 이제 뭐 비대면으로 이제 뭐 카메라 앞에 놓고 또 진행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끝나서 이게 이제 본청에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본청에서 진행되면 상반기 때도 본청에서 아마 진행했을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절차대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요렇게 진행하고 요걸 그냥 묶어서 하나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면접관을 좀 더 투입하느냐, 이것도 예측이 전혀 안 돼요. 6경도 원래는 2017년도 전까지는 면접관이 3명 투입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공기업 면접 비리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문재인 정권 때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막 대노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면접관이 4명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그 4명 투입된 게 지금까지 고정이 됐거든. 그러니까 해경도 지금 이 형태가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이거 미리 고지 안 해도 되거든. 원래는 해야 돼. 원래는 정성평가 시험은 절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고지해야 돼요. 인사혁신처가 저기 공무원 면접 담당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진행 절차는 그냥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진행했다는 건 참고 삼아 아시고, 다대일 면접 때 이제 뭐 의사 표현 능력, 그 다음에 뭐 토론 형태가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거의 안 되죠. 근데 이제 약식 토론 형태는 가능해요. 면접관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지목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뭐 토론으로 뭐안 보고 그냥 공통 질의로 볼 수도 있으니까. 논리 능력, 분석 능력 뭐 이런 거 다 될 때 면접 검사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가치 철학 문제는 요때 검사한다. 뭐 인성 파트에 대해서 요때 검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 정확하게는. 예, 막 그때 상황에 맞게끔 바꿔버려요. 육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험 구성 원리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코칭 프로그램대로 준비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사혁신처가 이제 공무원 면접 쪽에 전담 부서처럼 딱 자리를 잡고 제대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얘기를 하니까, 뭐 육경 면접 쪽에 무슨 뭐 강사분이 뭐 인사혁신처에 뭐 고위직 이상급이 뭐 경찰 육경 면접에 면접관으로 투입된다는 무슨 이상한 소리라던데, 인사혁신처가 지금 경찰하고 해경 면접을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예. 국세청하고 검찰청까지는 주관을 해요. 그것도 원래는 국세청하고 검찰 쪽 국세청 같은 경우에 별도로 운영하겠다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인사혁신처 전부 다 총괄하는 건 맞는데, 경찰하고 해경은 아니에요. 인사혁신처가 개입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참고할 수는 있겠죠. 이쪽 이제 담당자분들 순환보직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험의 구성 원리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해경 면접이 시간이 짧고 면접관이 적게 투입되다 보니까 훨씬 더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까락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훨씬 더. 미달이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 소개를 드리면, 자, 이 시험은 뭐를 검증하는 거냐면 인생관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직무관을 검증하고, 국가관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에요. 관점.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개인으로서 나라는 존재도 있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속한 나라는 존재도 있단 말이에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원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다음에 해경이 된다면 해경 조직체 내의 나라는 존재. 그래서 개인으로서 나와 이 조직 공동체에 속한 나의 교집합 부분 있죠. 이 교집합 부분을 프로파일러 면접에서는 원래 심층 분석을 해야 돼요. 이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 강의 때 상세히 설명드리고, 요거는 생략을 하고 또 막 따라하고 막 빼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논리 능력, 추론 능력, 어떤 시사 이슈나 상황 설정 질문 주고 분석 능력 등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추가로 인간관계론을 검증해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 시 어떠한 기준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개인으로서 나에 관한 거는 가치 기준점, 목적 가치, 수단 가치라고 하는데, 이 가치 기준점에서 검증하고, 이거를 비전문적인 곳에서 인성 파트라고 얘기해요. 인성 파트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접이, 우리가 이제 면접 시험을 구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출제 유형별로 질문들을, 예상 질문들을 그러니까 면접 질문들을 만들어야 돼요. 면접 풀을 만든다고요. 그때. 그래서 요건 기본 상식으로 아시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간단한데, 이제 기본 메인 프로그램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요렇게 진행을 하고, 1, 2단계 때 개인으로서 나에 대한 가치 기준점, 다시 얘기하면 인생관과 직무관에 대해서, 직무관은 공동체에 속한 나지만 요 인생관, 개인으로서 나에 대한 인생관에서 도출을 하거든요. 1, 2단계 때 요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전문적인 곳에서 말하는 인성 파트, 그래서 뭐 협업 정신, 그 다음에 공동체 문제 의식,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요게 육경하고 동일한 부분이, 요게 육경하고 동일해요. 1에서 3단계까지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프로파일러 면접 기초 분야에 해당돼요. 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돼요. 육경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주의사항이 이 3단계는 헌법학하고 법 철학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윌땡에서 항공과 해양경찰반 처음 총괄할 때 느꼈던 게, 그 전까지는 무슨 모 스피치 학원에서 해경 면접을 많이 준비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해경 면접은 육경 면접과 다르다, 이러이러한 기출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 해상 관련된 어떤 질문들 있죠. 기억이 안 나네. 국제법상 그 영해, 공해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해상을 가난으로 하니까 국제법상 해상과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상 이제 해상 관련된 환경적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특이한 질문이 아니라 이제 그 해상을 관할로 하니까 그 해상 환경적 요소에 의한 어떤 전문 지식들, 그다음 국제법상 이슈들, 이런 내용들 질문만 따로 빼가지고는 기출이라고 모아놓고는 해양경찰 면접은 요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했나 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원과 처음에 해경 그 면접반 총괄할 때 2015년도였나 14년도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게 육경이랑 똑같아. 그냥 해상을 관할로 하니까 해상 관할로 하는 해상 관련된 지식들, 전문 지식들이랑 그 다음에 기관 항해로 이제 특채로 들어오는 분들의 본인 맡은 바 전문 지식 부분들을 이제 그거는 해양 관련된 해상 관할로 하는 전문 지식은 해경 백서에 잘 나와요. 그 정도만 수준만 숙지하면 되는 거고, 기본 골자는 육경하고 똑같다. 왜? 해경도 일반 사법 경찰관이란 말이에요. 그냥 해상을 관할로 할 뿐이지. 그래서 법적인 신분이 똑같기 때문에 육경 준비하듯이 FM대로 준비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 스피치 학원이 이제 그 전국을 꽉 잡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니라면서 거기 기출을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하면서 내 말 안 믿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우리 해경 일기생들이 이제 면접 끝나고 와서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달랐던 거지. 다들 면접에서 어떤 사람은 육경하고 똑같은 시사 이슈 주제랑 육경에서 나올 만한 그런 기출 질문들로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고 와서는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그때 교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준비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본인은 그 스피치 학원도 같이 다녔었나 봐. 거기서 말한 거는 저는 저희 조에서는 아무도 안 물어보던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경이라고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어차피 법적 신분이 일반 사법 경찰관이기 때문에 관리관 이렇게 되니까 경찰 채용 프로세스를 기본 골자로 하는 거고, 단지 해상을 관할로 하다 보니까 해상 관련된 환경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국제법상 법률상 이슈 부분만 정확하게 숙지하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기본 뽀대는 이제 육경하고 동일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헌법하고 법 철학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 구성 원리를 공부를 배운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 시사 이슈나 그 다음에 경찰 정책 분석하는 요령을 배우거든요. 요때 이 어려워. 근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이걸 무조건 하게 했는데 해경분들이 이게 면접 시험이 짧으니까 이것까지 하는 거는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3단계는 선택권을 드려요. 제대로 준비를 원하는 분들은 이걸 하라고 얘기하고, 해경 순경공채, 그 다음에 해경 간부 보생은 당연히 난이도도 높고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경 간부 보생은 이거 무조건 듣게 해요. 필수. 해경 간부 보생은 3단계 무조건 코칭 받아야 돼요. 그래서 3단계를 진행하고, 순경 공채분들은 제가 선택사항을 2단계 끝날 때 3단계 과제 내줄까 아니면 그냥 4단계로 넘어갈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퀄리티 있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순경 공채도 3단계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다 그냥 4단계로 넘어가길 원해. 이제 4, 5단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파일러 예상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지식 부분 있죠. 기출 질문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해상을 관할로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이한 요소들 있죠. 거기에 관한 질문들은 이제 기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요 4, 5단계 때 빠르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1, 2단계 때
이제 했던 내용들 최종적으로 체크하는 게 이제 4, 5단계 때 진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경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단계가 짧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해경간부보생은 6경처럼 FM대로 다 준비하셔야 되고, 순경공채분들은 3단계 할지 말지 본인 선택사항이고 1, 2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조건 1대1 코칭으로 진행되는데 수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론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1대1 코칭 45분 동안에 이론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코칭 수강을 먼저 하세요. 카톡 DSA 컨설팅 카페 있죠. 카톡 DSA 컨설팅 그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코칭 문의하시면 제가 공고문 모음 보내드리면 그걸 꼼꼼히 읽고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코칭 횟수만큼 계좌로 이체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 회사 계좌예요, 회사 계좌. 그래서 이체를 하세요. 그래서 최소 3회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최소 3회 이상. 1대1 코칭은 2회 1회로는 수강 결제가 안 되고 최소 3회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1단계 부분이 지금 해경도 그렇고 육경도 그렇고 요 파트의 검증 부분이 강화됐는데, 여기가 이제 저도 거기 맞춰서 강화를 시키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1대1 코칭으로 소요되는 횟수가 1단계가 이제 2단계는 1단계랑 붙어서 진행되거든요. 2단계는 코칭이 1회도 안 필요해요. 그래서 1단계 마지막이랑 붙여서 진행하다 보니까 진짜 빠른 사람들은 이제 3회 만에 이제 2단계까지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진짜 드물어요. 드물고 보통은 2단계까지 끝내는데 이제 4회에서 5회가 소요돼요. 코칭이. 1대1 코칭이. 그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되면 되고, 3단계가 보통 평균적으로 2회 정도 소요돼요. 진짜 빠른 분은 1회 만에 끝내는 분도 있는데 보통 2회, 평균적으로 2회가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해경 간부 보생은 필수인데 일반 그 순경 공채나 특채분들은 요거 안 해도 돼요. 선택사항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1회 만에 끝이 나요. 1회 만에. 코칭이 1회 만에. 그러니까 요 앞에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가치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계속 심층적으로 이제 인터뷰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1회.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1회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순경 공채분들은 코칭 소요가 보통 이걸 합치면 5회에서 6회, 진짜 빠른 분들은 이제 4회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5회, 그러니까 이 4, 5단계까지 하는 전체 코칭 횟수가 보통 5, 6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6회. 5회에서 6회. 근데 진짜 빠른 분들은 4회 만에 전체 과정 다 끝내는 분도 있는데 이건 진짜 극히 예외. 그 다음에 해경간부 보생은 여기 3단계가 1회 또는 2회가 여기에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충 횟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 결제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3회만 일단 수강 결제, 최소 수강 결제가 3회예요. 3회를 먼저 하시고 필요한 횟수만큼 추가를 하세요. 왜냐하면 개인 진도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필요한 개인 진도 횟수가. 그래서 카톡 DSA 컨설팅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제 공고문 안내 받으시고 거기 금액 안내 받으시고 이제 하고 싶으시면 3회 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 후에 저한테 카톡으로, 상담 페이지 카톡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면 요 링크 걸어 놓을게요. 댓글에 이제 주시면은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 온라인 이론 강의, 면접 이론 강의 할인권을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는 에어클래스라는 그 플랫폼 회사에 있는 거고 유튜브의 유료 멤버십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유튜브에 지금 그 형통할 멤버십이랑 만사형통 멤버십은 요 면접 코칭 프로그램하고 별개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보는 거지 이거랑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이론 강의 에어클래스에 있는 에어클래스 하여튼 거기 있는 거를 할인권을 보내드려요. 30% 할인권. 그러니까 이거는 30% 할인권 금액이 거의 1대1 코칭 1회 분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칭을 전제로 수강하는 거라서 이 할인권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1차 과제를 영상 강의 어디까지 보고 어디까지 작성해 오세요라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할인권 받아서 에어클래스라는 플랫폼 회사에 들어가서 이론 강의를 수강하고 제가 보라는 강의까지 보고 그 과제를 작성한 다음에 저한테 개별 카톡, 개인 카톡으로 그 과제 작성한 걸 보내주시면 과제 작성한 걸 같이 보면서 전화로 1대1 코칭이 진행돼요. 오프라인 코칭 받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온라인 코칭으로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을 안 보는 상태에서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떠한 가치관이 형성됐는지를 계속 편안하게 인터뷰 형식으로 도출시키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코칭을 처음에 받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 돈도 더 비싸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온라인 1대 코칭 전화로 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모의 테스트 식으로 실제 모의 면접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받고 싶어 하면 맨 마지막 1회 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도 그냥 온라인으로 해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형태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받고 싶으시면 맨 마지막 프로그램 맨 마지막 단계 1회 때 오프라인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됐죠? 그래서 영상 강의 보고 그 해당 영상 강의 부분만큼 보고 과제 작성해서 과제 작성한 거 저하고 같이 전화로 보면서 코칭한다. 온라인 1대1 코칭.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의사항은 상담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나 방문 상담 안 합니다. 뭐 그걸 할 이유도 없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의가 오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그런 상담할지 말지에 대한 문의는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OT 영상이랑 우리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 있죠.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수강 후기랑 합격 수기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뭐 저하고나 저한테 상담한다고 해서 그게 뭐 할지 말지 그게 확신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수강 후기, 합격 수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들 보면서 이 시험은 원장님하고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수강 결제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고문 보내드린 내용은 다 꼼꼼히 보세요. 특히 환불 규정이랑 예약 규정이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게 1대1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날에 갑자기 변경하거나 취소를 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그 타임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계속 주차별로 마르게 마감되는데 여러분들 그 무슨 개인 사정이 뭐든지 간에 갑작스럽게 하루나 이틀 전에 예약 변경을 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그 타임을 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환불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니까 그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할 때 이제 바로 수강 결제하고 나서 바로 즉시 본인 수강 결제한 횟수만큼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다 바로 신청하셔야 되고 만약에 타임이 없으면 스페어 타임 요청하셔야 돼요. 스페어 타임. 근데 스페어 타임은 절대 어떠한 사유로든 취소 환불이 안 돼요. 그렇게 강제 규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자꾸 스페어 타임 요구하고 시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벌칙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어 타임은 그 공식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예약한 것과 다르게 별개로 이제 어떠한 사유로든 환불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계별을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으로서 내에 대한 가치 기준점은 우리 공동체 구성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다시 다 바꾸거든.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완성하려고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코칭 간격은 무조건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뭐 중간에 뭐 적성평가나 체력 시험 때문에 피치 못하게 간격이 넓어진다면 그래도 7일 이내의 간격으로 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체력에서 꽈락이 나온 분들은 제가 일단 그 전에 미리 그 면접 수강, 코칭 수강한 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전액 환불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체력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본인이 체력에 꽈락이 받을 것 같다라고 미필적 고의라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무작정 면접부터 들은 분들이 있더라고. 이제 그 체력 시험에 꽈락 나면 100% 면접 환불해 준다고 하니까 기간에 상관없이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체력 시험에 꽈락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코칭 횟수가 2회가 남아 있으면 그거는 환불은 불가능하고, 대신에 이제 그 다음 연도 시험 칠 때 그 예약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보존을 해주는, 킵을 해드릴 거예요. 안 그러면 환불 규정에 따라서 환불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이제 유의사항.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특별한 혜택으로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모아서, 여러분들 수험생들끼리 모아서 그룹 코칭을 신청하시면 일단은 무조건 1대1로 진행해요. 그래서 1대1로 진행하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개인당 전부 다 온라인 이론 강의는 다 개별 구매해야 돼요. 그룹으로 신청하신다고 해서 뭐 영상 강의 한 사람이 대표로 보면서 다 같이 보고 공유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다 명단 체크해요. 그래서 진행은 무조건 1대1로 하는데, 여러분이 3명에서 5명 모아서 수강 결제를 하시면 혜택은, 금액도 뭐 할인 혜택은 없는데, 혜택은 제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스터디가 있다면, 그리고 이분들이 다 저한테 코칭 받은 분들이면, 이제 최소 3단계, 4단계, 5회까지 진행한다면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코칭 받은 수강생들이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세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집단 면접 영상하는 모습 그거 촬영해서 올려주시면 그거 피드백도 카톡으로 해 드릴 거예요. 그게 혜택이에요. 할인 혜택은 없지만, 금액 할인 혜택은 없지만 그런 게 혜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까지 진행한 분들은, 원하는 분들은 본인이 혼자서 연습하는 거 제가 다른 영상에 방법 자세히 올렸으니까,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이제 분위기, 무드, 그 다음에 발음, 그 다음에 시선 처리, 뭐 이런 외연적인 부분들 이제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원하는 분들이 안에서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까지 진입한 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혜택 됐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대신에 그 공고문 모음을 꼼꼼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설명 안 한 내용이 혹시라도 있으면 추가 질문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해경 면접이 아까 얘기했듯이 훨씬 더 까다로워요. 시험도 짧고 면접관 투입되는 숫자도 작다 보니까 훨씬 더 까락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넘치게 준비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으니까 육경에 비해서 좀 대충 짧게 준비해도 되겠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랬다가는 진짜 큰 코 다쳐요, 까락으로. 알겠죠? 제대로 넘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